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후반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정부는 접종률이 70%는 돼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며 방침을 경계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3명입니다. 어제 같은 시간보단 27명 적습니다. 자정까지 집계된 확진자를 더하면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77일 만에 400명대 아래로 떨어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시 300명대를 유지하는 겁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있지만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직전주보다 54명이 감소하는 등 한 달 사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는 60세 이상의 감염은 지난주 85명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30% 이상 줄었고 전체 사망자 또한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방역 조치도 조금씩 완화됐습니다.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정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 기존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대면 수업도 확대됐습니다. 예전까지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등교를 하니까 친구들이랑 친해질 기회도 많이 생기고 스포츠 경기는 좌석수의 30%까지, 대중음악 공연장도 4,000명까지 입장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빨리 다시 원상 복귀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현재 접종률 23%로는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9월 달 적어도 70% 1차 접종까지는 진행이 돼야 어느 정도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좀 논의할 수 있는. 특히 1차 접종률이 60%에 달하는 영국도 이른바 인도 변이로 하루 7,000명씩 확진되는 등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마음을 풀지 말고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1,300만 명이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건데 접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군 가사도 이른 아침부터 백신 접종을 하려는 주민들이 선착장에 모이고 해군 고속단정에 하나둘 오릅니다. 2주 후에 항치 생긴다니까 그 뒤부터 이제 마스크 벗고 조금 이제 편안하게. 15분 뒤 바다 위 접종센터가 설치된 해군 함정 한산도함에 도착합니다. 긴장된 표정의 주민들은 장병들의 안내를 받으며 사다리를 타고 접종센터로 변한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무투로 나오기 힘든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상 유례 없는 함상에서의 해상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접종에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이 사용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백신 맞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이달 말까지 전남 25개 지역 30세 이상 주민 600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도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종 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누적 접종자는 전 국민의 23%인 1,183만여 명이 됐습니다. 이번 주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우선 60에서 74세 240만 명이 접종받을 예정이고 얀센 백신도 17일까지 예약자가 90만 명이나 됩니다. 또 모더나 백신도 국가 출하 승인을 마치고 이번 주 중에 30세 미만 상급 종합병원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당초 상반기 목표였던 1,300만 명 접종은 확실시되고 최대 1,400만 명 접종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주까지도 굉장히 많은 양의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1,300명 정도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상반기 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30세 미만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유치원, 교사 등 돌봄 인력 등 20만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G7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과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며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는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내의 강압 정책을 우려한다면서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by China's coercive policies, which stand in contrast to the fundamental values enshrined in the Washington Treaty. 주요 7개국 G7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인권과 투명성을 지적한 다음 날 나토 30개 회원국도 미국이 주도한 중국 견제 의제에 동참한 셈입니다. 다만 독일은 사이버 위협이나 러시아와의 협력 등이 심각하지만 위협을 평가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China ist Rivale in vielen Fragen und China ist gleichzeitig auch Partner für viele Fragen. Das haben wir ja gerade gestern bei G7 nochmal deutlich gemacht.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수요일 정상회담에서 만날 푸틴 대통령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맞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I'm not looking for conflict with Russia, but that we will respond if Russia continues its harmful activities. 나토 정상회의는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며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에 이어 나토까지 중국에 맞서는 단일 대우로 묶어냈습니다. 트럼프 시절 외면했던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철거 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개발 주택조합원들은 이 조폭 출신의 인사가 조합장과의 친분을 통해 사업에 깊숙이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사업에 개입한 의혹이 일고 있는 인물은 조직폭력배 출신의 A씨입니다. 지난 2007년 재개발, 재건축 대행업체를 설립해 광주 지역 정비 사업에 관여해왔습니다. A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 B씨와 과거 재개발 사업을 함께하며 이권을 챙겼던 A씨가 이번에도 손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개발조합 한 인사는 MBC와 통화에서 현재 조합장 B씨가 인근 학동 3구역 재개발조합장을 맡을 때 조폭 출신 A씨가 철거 관련 업무를 알선했고 이 친분으로 지난 2018년 B씨가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으로 당선될 당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선거 개표 과정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연으로 이후 4구역 철거 관련 사업 이권에까지 개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학동 3구역은 지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진행됐습니다. MBC는 조폭 출신 인사로 알려진 A씨와 현 4구역 재개발조합장 B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조폭 인사가 실제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책임을 묻던 수사는 이제 재개발 조합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조와 국토교통부, 주요 택배사가 참여하는 2차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립니다. 노사정은 오늘부터 이틀간 택배 분류 전담 인원 충원 시점과 택배 노동 시간 단축, 택배비 인상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8일 한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 전담 인력을 당장 충원해야 한다는 노조와 최대 1년간 유예하자는 택배사 측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